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치동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신민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성마임의 인강을 통합과학을 지금 준비하고 11월 달에 런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각학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웅진 스마트홀에서는 대표 강사로 지금 강의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홍보가 어떤 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막연히 그 썸머라고 해서 그냥 어떤 선생님한테 듣는지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 자랑을 잠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친구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아마 이 친구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강사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인데요. 되게 유명한 친구입니다. 유튜버로도 되게 유명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4번의 시험에서 모두 통합과학을 만점을 맞았습니다. 만점은 아닌 적이 있었네요. 그런데 다 전교 1등을 했고요. 3번이 단독 전교 1등, 그다음에 한 번은 13명이 만점이었을 때 또 전교 1등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단독 전교 1등 계속 이렇게 맞았던 친구고요. 이 친구하고 저하고 항상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잘합니다. 지금 오늘도 학생들하고 제가 계속 연락을 주고받다가 왔거든요. 학교에서 애들이 핸드폰을 만집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면은 학교에 있을 때도 제가 답변해 주는데 좀 어려운 킬러 문항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풀어가지고 기훈아 이거 어떻게 풀었니?라고 제가 먼저 보내서 확인을 좀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같은 경우는 2학기 기말고사 때 100점으로 단독 전교 1등은 아닌데 뭐 이때 또 전교 1등을 했었고요. 또 이 친구가 소개한 후배가 있어요. 네, 그 후배가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저한테 있지 않았었는데 1학기 기말 때 이제 저한테 와서 그 친구가 98점으로 단독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등급을 못 맞을 뻔했는데 시험이 되게 어렵고 단독 전교 1등을 해서 또 1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계속 저한테 충신처럼 있습니다. 화학원 전교 1등도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숙명여고 건데 숙명여고 통합과학 2학기 기말고사가 엄청 쉬웠습니다. 그래서 만점이 이제 59명인데 그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졌습니다. 저 방금 가져온 건데요. 1학기 중간고사 2번 겁니다. 이번 1학기 중간고사 건데 통합과학 단독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제가 중대부고, 숙명여고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외대부고도 했고 단대부고, 그다음에 은광여고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데요. 모든 학교에서 전교 1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한 학교도 빠짐없이 다 전교 1등이고 그 중에 은광여고하고 중대부 같은 단독 전교 1등이고 중대부고는 이번에 또 단독 전교 1등이 제 제자가 나왔습니다. 100점이고요. 99.5점으로 또 여학생 하나가 단독 전교 2등을 했습니다. 여기 좀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은광여고 시험지입니다. 전교생이 259명이고요. 이 중에 또 단독 전교 1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한번 보여주려고 가져왔는데요. 원점수가 98점 받은 점수가 97.5점이네요. 97.5점인데 전교 6등을 했어요. 이거 중대부 학생입니다. 근데 전교 6등을 왜 가졌냐? 전교 2등 거 안 보여주고 이 친구가 저한테 보내준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5월 20일 날 저한테 이런 메시지 보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중학생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3월 모의고사 22.5등급이라는 참 아쉬운 성적을 받았는데 전교 6등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과목이 통합과학이고 그 과목을 정말 제일 잘 가르치는 강사가 신민이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썸머스쿨 설명에 앞서서요. 이 대치동 주의학교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라는 것, 그다음에 대치동 외과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것들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일단 은광여고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화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강배가 절반인 것 같아요. 강배 받은 애가 한 절반이어서 여학생 이제 여학생들은 항상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은광 떨어질까 봐. 그래서 강배 받으면 선행 없이 이제 화학 원을 하면서 애들이 너무 어려워합니다. 그 친구들이 쉽게 말하면 베이스를 깔고 있어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죽어라 죽어라 화학을 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단대부고 같은 경우는 당연히 1학년 때 물리를 하니까 물리원을 선행을 하면 좋습니다. 근데 특히나 단대부고 같은 경우는 이 물리원이라는 다른 학교 고등학교 2학년 과목이죠. 그것을 따로 시험 보고 통합과학의 물리 내용도 또 여기 중복이 되거든요. 그대로 시험을 봅니다. 은광여고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의 화학 파트가 싹 빠져요. 화학 파트 싹 빠지고 화학원을 따로 하는데 여기는 둘 다 하니까 엄청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물리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단대부고 가는 학생들은요. 자, 그다음에 이번 연도 시험지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공부 애들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370 몇 명 중에서 어떻게 단독 1등, 단독 2등 이렇게 어떻게 순위가 나뉠까요? 극악무도하게 시험이 어렵습니다. 이제 통합과학 6년 차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선생님들도 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가 과거의 기출 문제가 이렇게 쌓이잖아요. 데이터가 쌓이면 그 데이터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화학이 정말 어렵게 나옵니다. 물리는 늘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조금씩 올리는데 화학은 정말 이제 화학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학교 부교재 과거 기출 모의고사 기출 문제에서 주로 나오고요. 중학교 배경 지식은요. 니네 이미 알고 있지, 부력 알고 있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 사실 통합과학 때 부력을 배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중학교 과학 과정이 생각보다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부가 나뉘는 경우가 있어요. 앙금 뭐 이런 거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앙금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에 중대본에서 또 나왔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공부를 좀 했던 친구들이 좀 유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점점점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469라는 숫자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 강남에 469명 이 강남권 학교들입니다. 그 의대 진학자가 많은 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 강남권이 이 전체 숫자가 1157명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상위 20개 학교에서 대부분 가는 거예요, 의대를. 근데 그 중에 469명입니다. 자, 이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휴문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잠재적 의대생이 무려 151명입니다. 2022년도 때. 제가 하도 휘문고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휘문고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휘문 같은 경우는 잠재적 의대생이 151명인데 거기에서 1등급을 가려내는 시험입니다. 근데 이번에 실패했죠. 이번에 통합과학이 휘문고가 화학은 정말 변별력이 너무 좋은데 통합과학이 완전 대실패했습니다. 완전히 쉬워가지고. 근데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통합과학을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문고 가시는 분들은 항상 1학년 때 실수 안 하게끔 좀 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실수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자기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실수 한 번 하면 그냥 쫙 미끄러집니다. 근데 휘문고라는 데에서 어떤 수시다, 수시를 생각한다라는 것은 통합과만 봤을 때 조금 도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시험이 되게 어려운데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중학교 3학년 내신이 미친 듯이 중요하다. 어디까지 중요하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3단원까지인데요. 얘네가 그냥 통으로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통합과학에.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과 보존 얘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을 표시한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전기와 자기를 못했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어머님들 더 잘 아실 거예요.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때 우리 애가 물리 때문에 망했어요. 그러면 진짜 고등학교 때 또 망합니다. 그래서 얘를 보강을 하셔야 돼요. 온갖 수단을 다 통해서 이번 썸머 때 어떻게 클리닉을 해서라도 여기를 보강하셔야 됩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요, 2단원의 여러 가지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이제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에 간단하게 소개가 됩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의 1단원의 직권의 변화인데 이 직권의 변화는 지구학 1의 1단원입니다. 근데 수준이 지구학 1 1단원 그대로 나와요. 완벽하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까다로운 파트다. 그래서 중학교 과정을 다시 한번 되짚을 필요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제가 현재 통합과학 교육 과정에서 중등 과정과 연계된 곳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죠. 하지만 수준은 중등 수준이 아니고 이제 원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이제 승부처예요. 모든 학교가 여기서 이제 승부가 갈립니다. 어머니들 물리에서 갈리실 거라고 막 생각하시는데 물론 물리도 그러는데요. 대부분의 학교가 화학에서 갈려요. 여기 원소 주기율표 알칼리 금속 할로젠 원소 화학 결합 종류 되게 쉬워 보이시죠? 근데 이따가 제가 어, 이번에 기출 유형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어머니들 질량수라는 개념 기억하시죠? 그 원자량과 관련돼 있는 뭐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근데 그 질량수라는 개념이 화학원에서 등장하는 거죠. 근데 그 화학원에 있는 개념이 계속 출제가 돼요. 언제부터요? 통합과학 때부터요. 그래서 준비된 자들이 1등급을 차지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권 친구들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사실 메가스 러셀을 평촌에서도 제가 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통합과학 하는 거 보면은
이번에 지구학 빅뱅 쪽은요. 지구학 1에서 엄청 어렵게 나온 게 있었고 선생님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난리가 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또 경기도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지구학에서 가장 어려운 킬러 문제가 경기도권에서 나왔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리고 조금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지구학 1타인 수능 강사가 있습니다. 그 수능 강사 문제집을 그대로 문제를 그림을 따서 내셨어요. 이 경기도 이야기입니다. 물론 화학과 물리는 조금 더 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리원 1단원, 2단원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딸인데요. 화생지 선택할 거예요. 물리 선택 안 할 겁니다. 그럼 안 하셔도 됩니다. 통합과 특강을 열심히 들으십시오. 이 해당 단원을 열심히 들으시면 되고 여기에 관련된 모든 기출 문제를 다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리원 1단원이 이제 역학 파트인데 이 역학 파트가 뭐 연력학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역학 파트에서 한 절반 정도가 통합과학이 들어가 있다. 1단원의 절반 정도가. 그래서 거기만 주구장창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난 물리 안 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주구장창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물리원 2단원인데요. 여기 이제 사실 얘도 조금 아쉬운 게 전기 파트입니다. 근데 물리원 2 이제 선생님들이 물리 선생님들이 통합과학을 출제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물리원 2단원 문제가 상당히 이제 등장을 합니다. 다만 여기 수송 파트가 있어요. 이 수송 파트는 과거 물리원에 있었고 지금 물리원에 없어요. 그래서 통합과학만을 위해서 통합과학에서만 취할 수 있는 그런 단원이다. 자, 문제가 되는 것도 얘인데요. 2학기 때요. 산원원 반응 그다음에 4년기 중화 반응이 있는데 얘가 원래 중3 과정 때 있었습니다. 과거에 2015 개정 교육 이전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싹 사라지고 갑자기 통합과학이 등장해요. 제가 숙명여고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였는데요. 어, 지금 이제 숙명여고는 거의 1타 반열에 제가 왔는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이번 연도에 특히 좀 많아진 편인데 중대부분 1등을 확실하게 했고요. 근데 숙명 같은 경우는 애들이 그랬어요. 제가 이제 1타가 아니었을 때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이런 킬러 문제 왜 풀리냐고. 이거 안 나온다. 사나원원 양적 관계 문제 안 나온다. 절대 안 나온다. 그래서 제가 너 그럼 나가. 제가 이제 애들하고 뭐 그런 부분에서 자존심을 막 세우는데 그럼 너 나가라. 듣지 마라. 빨리 나가. 뭐 이랬거든요. 근데 네 문제 중에 두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사나오는 양적 관계 문제가 화학원에서 수능이 사라졌어요. 수능에서 잠깐 사라졌다가 요즘에 이제 좀 쉬운 문제로 13번 문항 정도에 이제 등장하고 있거든요. 제가 화학을 이렇게 조금 잘 아는 이유가 화학교육과 나왔습니다. 과학교육 학부 화학교육 전공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과거의 킬러 문제가 전 나올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때 만점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만점자 아예 없었고 그 두 문제가 그대로 나와서 저희 애들은 그거 다 맞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점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문제가 여러 개로 쪼개서 나와서 안타깝지만 매우 어려운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킬러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 보라색 부분이 아이들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빅뱅 쪽이고요. 별의 진화 쪽. 그다음에 저희 우리 전사와 번역 생명2에 있는 전사와 번역입니다. 생명 중심 원리인데 자, 그래서 이번에 저희 썸머 때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2024년 1학기 미들스쿨 중대국어입니다. 자, 이 중대국어 거 이번 건데요. 보시면 여기 질량수 개념 나와요. 그다음에 여기 또 질량수 개념 나오고 그냥 화학원 문제죠. 네, 그래서 준비된 친구들이 잘 할 수 있는. 근데 이번에 조금 특이했어요. 준비가 안 된 친구들 다른 건 다 선행했는데 화학을 선행 안 한 여학생이 전교 2등을 했어요. 단독 2등을 99.5점 맞았다는 그 친구.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이거는 당해 학기에 정말 미친 듯이 노력하면 되는 게 통합과학이구나.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통합과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중대부고 문제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제가 이제 예측했던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자, A는 뭐 이제 반응물이 되겠고요. 이제 B는 생성물이 되겠고 이건 효소 기질 복합체인데 이제 그냥 생명원 수준의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파트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파트도 제가 썸머스쿨에 녹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중대국어 문제입니다. 얘는 2023년 문제고요. 근데 이 속도의 개념은 벡터량이죠. 스칼라량이 아니죠. 이 벡터의 개념은 사실 물리 원 역학 파트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속도란 말이 나오느냐? 통합각이 나오지 않습니다. 속력만 나와요. 그런데 그냥 냅니다. 자, 그러면 중대부가 되냐? 아닙니다. 계속 확인하실 건데 그냥 다 나와요.
그래서 어머니도 이렇게 제가 인강을 찍는 강사지만 인강으로 어떻게 해본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말이 안 됩니다. 정해진 교육 과정에서만 보는 어떤 저는 그걸 겉보기 운동에 비유하거든요.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전혀 제가 이렇게 해도 되나? 이거 이런 말 해도 될까요? 근데 오셨으니까 진짜 실제적으로 제가 인강 찍는 강사지만 자료나 모든 면에서 정말 이 동네 수준 또는 경기도권 수준의 문제들을 반드시 풀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숙명여고 이번 문제입니다. 아우 정말 어려웠어요. 많이 어려웠습니다. 많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만점이 6명이 등장했습니다. 네, 그중에 또 저희 제자들이 많이 찾아왔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 이 문제 같은 경우가 중학교 개념이 엄청 중요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들 있죠. 이런 문제들이 다 화학원 3단원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단대부고 문제입니다. 단대부고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와, 정말 각각 뭐 광물 한 가지 각각 쓰시오. 광물의 성질을 쪼개는 것 차이를 서술하시오. 자, 사실 되게 비주류인 질문입니다. 비주류인 문제를 정확한 워딩을 써서 했어야 돼요. 뭐 산란이라는 표현 안 쓰면 감점 당했고요. 그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의 관측인데 우주 배경 복사라고 쓰면 다 틀렸다고 하고요. 뭐 난리도 아니습니다. 1점 감점 당하고 너무 화가 납니다. 모든 참고서에 그냥 빅뱅 이론의 증거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만 돼 있는데 우주 배경 복사의 관측 안 썼다고 1점 감점시키고 정말 이게 정말 디테일하게 공부해야 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자, 그래도 이런 문제는요 교육과정 밖에 있는 문제죠. 외대국어랑 단대국어에서 저는 근데 예측했어요. 이번에 단대국어에서 이렇게 나올 것이다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규삼 3회체 이과 양윤이 몇 개가 결합하고 어떤 화학식을 갖느냐라는 것은 외대국어 숙명여고 단대국어에서 단골로 나올 문제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대국어 문제예요. 그냥 물리원 문제입니다. 그냥 이 정도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외대국어입니다. 물리원 문제입니다. 이건 과거의 물리원 기출 문제인데요. 그 기출 문제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하나도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나왔고요. 27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물리원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 은광여고 문제입니다. 은광여고가 만점자가 한 명이 있었죠. 제가 정말 아끼는 제자인데 그 친구가 단독 전교 1등을 해줬습니다. 그 친구 시험지고요. 네, 그 친구가 선생님 진짜 이거 저도 많이 낚일 뻔했어요. 6문제를 낚일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38만년 지난 시간으로 우주가 투명해지기 시작한다. 자, 이런 워딩은 대한민국 어디에서 볼 수 없는 워딩입니다. 뭐 투명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보면 투명해지기 시작한데 거시적으로 보면 한 순간에 사실 투명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제 이런 거에서 낚였겠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문맥을 파악하는 거야. 출제자가 얘를 틀리게끔 하려고 냈구나라는 판단까지 한 거죠. 참 똑똑한 친구죠. 그래서 제가 이번 썸머스쿨에 이 썸머스쿨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냐? 대단원 1단원에 아까 화학 파트 있죠. 화학 파트인데 화학 원 수준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저번 윈터스쿨 때 그랬어요. 애들이 너무 어렵다. 예, 그런데 그래서 그만둔 애가 몇 명이냐 제 수업을. 그래서 전체에서 시간이 안 돼서 딱 한 명 그만뒀어요. 강의 만족도가 되게 높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어려운 개념이지만 정말 재밌고 쉽게 가르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소들의 주기성, 화학 결합을 화학 원 수준의 1주차 때 다루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테스트를 보고요. 2주차 때는요 지구 파트를 할 건데요. 아이들이 여기 별에 지나고 우주 초기의 원소 빅뱅 이쪽을 잘 몰라요. 제가 어머님들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구학 전공하시는 선생님들 아니면 통합과학 선생님들이 잘 못 가르치는 파트예요. 잘 모르는 파트예요. 진짜로. 그래서 어디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체계적으로 얘를 한번 잡아주고 가겠습니다. 되게 어려워서 많이 틀리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보라색으로 표현했었죠. 자,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거 이제 역학이죠. 이제 이 역학도 3주차에 넣고요. 이것도 물리원 수준의 내용으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생명에서는 어떤 게 제일 어렵냐? 생명시스템 기본 단위하고 세포 내 정보의 흐름, 전사 번역, 생명2에 있는 파트입니다. 자, 이 파트도 제가 꼼꼼하게 마지막 주차에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여기 보시면 교재 가져왔어요. 윈터 때 썼던 겁니다. 윈터 때 썼던 거고 이거 이제 비슷하게 하거나 똑같이 갈 예정인데 제가 교재 아이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되게 예쁘다고 했었고 여기 보시면 제 손글씨 판서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위권, 중상위권 학생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머님? 그냥 필기만 해요.
자기는 열심히 했다 이거야. 근데 머리에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 필기의 주요 파트는 다 여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야 여기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안 써져 있으니까 이건 필기해 하면 여기 추가 설명란에다가 애들이 필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생각해도 참 좋은 교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계속 보여드리겠지만 일단은 스텝 1, 2, 3로 문제를 나누고 워크북까지 따로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자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자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과학이요 흥미를 빨리 느껴야 돼요. 과학이 싫으면 안 나오고 과학이 좋으면 점수가 잘 나와요. 숙명여고 작년에 모 학생 이야기하면 1학기 중간고사 학생이 1학기 중간고사 때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듣다가 저한테 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점수를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너무 낮은 점수여가지고 그냥 상상 이상입니다. 그냥 정말로 이건 가능한 점수인가? 찍어도 이 점수 나오지 않을까? 정말로. 근데 2학기 기말 그다음에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하면서 100점을 맞았어요. 마지막에 막 울었어요. 그 시험지 어머니께서 울면서 전화 오셨는데 시험지를 위에다 올려놓더래요. 선생님 저 시험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처음 봤다고 감사하다고 막 우셨어요. 감사하는 이유가 또 하나 생겼다. 제가 그렇게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는 클리닉에 매우 힘을 쓰는데요. 아이들하고 소통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수업 끝나고 바로 클리닉을 직접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 교재에 있는 일부인데요. 제 판서가 그냥 그대로 다 담겨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기 되게 편해합니다. 그다음에 스텝 1, 2, 3에서요. 처음에는 이제 빈칸 넣기, 개념 완성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술형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스텝 2에는요. 이제 기출 문제 유형들을 객관식 유형들을 넣습니다. 스텝 3에서는요. 우리 물리원, 화학원, 지구학원, 생명원에서 나왔던 또는 통합과학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다 수록을 해 두었습니다. 이 이상의 교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수능 완성 같은 경우는 제가 내신 대비 때는요 한 120문항 주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교재가 엄청 두껍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교재비 2만 원 받는데 얘는 4만 원 넘게 나와요. 그냥 막 엄청나게 두껍게 나갑니다. 그래서 전문항을 수록하지만 이제 썸머 때는 한 27문항 정도 스텝 3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시험 기간 내내 극찬받았던 워크북인데요. 이 워크북이 제 수업의 강점이 아닌가 싶어요. 개념을 이 빈칸 넣기를 쭉 하거나 OX를 쭉 하다 보면 이제 물리의 기초 또는 화학의 기초, 지구학의 기초를 싹 잡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한 21번대 문항부터는 되게 어려운 문항들이 등장하죠. 이제 어려운 문항들을 이 순서에 맞게 프로세스에 맞게 가다 보면 이 문제가 어떻게 변형돼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 선지만 맞추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운동량, 충격량 같은 경우는 한 문제 20몇 개가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제 개인 강의 스케줄이고요. 대치동 최상위권을 위한 단 하나의 선택 지금까지 시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